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노회상 YTN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랜만에 두 분, 처음 보나요? 그러네요. 네. 노회상 아나운서가 원래 초대 우리 킹스맨이셨는데 네네. 바빠서 이번 주는 좀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미남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다 미남이에요, 아나운서들은. 네, 부러워요. 네, 부럽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 강기훈은 누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간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메시지 속 등장인물 강기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문자 입력창에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인사가 극우정당 자유의 새벽당 창당 발기인 출신으로 심지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제 브리핑에서 강기훈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다만 이 행정관이 문자 대화 속 강기훈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강기훈 씨의 역할과 또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기획비서관 업무 중 일정 관리, 조정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강 행정관의 입직 과정에 대해서는 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 행정관이 1980년생으로 자유의 새벽당 관련 이력이 있는 것으로 언론사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뜨거운 인물이 그렇습니다. 강기훈인데 네. 저는 뭐 처음에 봤을 때 다들 느꼈었겠지만 저는 유서 대필 사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돌아가신 분. 네. 그거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하지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조금 확인되는 부분은 지금 말했던 이 강기훈 행정관으로 보이는데 우리 헬마우스가 또 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쪽 분야 제가 전문입니다. 누구누구 캐 파헤치고 캐내고 이런 거 전문이신데 특히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전문이다 보니까 예. 이분 저는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이고요. 익숙합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한테 이름이 익숙하다는 얘기는 공적 공간에서 보면 약간 껄끄러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도 이제 의심이 될 정도로 설마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 소위 극우 유튜버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설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 강기훈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어제 이제 MBC 뉴스데스크라든지 혹은 이제 시사인 같은 매체에서는 사실상 이제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도 딱히 이제 부정하지는 않는 걸로 봐서 아마 동일 인물인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자유의 새벽당 대표다, 뭐 이런 대표를 지냈다 이런 이력이 많이 지금 언론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당시에 활동할 때는 오히려 유튜버로서의 이제 활동이 더 좀 두드러졌었던 유튜버군요. 그렇습니다.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유튜브의 방송 내용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자유의 새벽당이나 뭐 개인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를 다 영상을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우신데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검색을 통해서 예전 파일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목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헬마우스 다 찾아봤네 또. 그렇습니다. 예. 영상 제목들이 이런 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중국 속국 문재인이라든지 아이고야. 어허. 탄핵의 배후는 중국 공산당. 예? 이런 시진핑이요? 얘기들. 그렇습니다. 북한이 원한 국정원장 박지원 이런 제목이라든지 북한이 박지원을요? 네 이준석 친중 팩트체크 이런 얘기들 이게 지금 뭐 이게 유튜브 제목이죠? 유튜브 제목들입니다. 유튜브 제목들. 이거 놀랍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사실 그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처참한 그 음모론들이죠. 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던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2020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소위 이제 검은 우산 뭐 시위라고 해가지고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던 이제 집회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야. 거기에 이제 주요 인물로 좀 참여하기도 했었던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인물이 과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어요. 이 자유새벽당 또 특히 강기훈 이 사람 강경한 극우적 스탠스를 많이 취해왔고 이런 분이 대통령실 있다는 게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천하람 위원장 역시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그 정당 자체가 만들어질 때 모티브가 됐던 게 이제 그리스의 황금 새벽당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도 이제 신나치 정당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극우 정당인데 예. 모티브도 애초에 거기서 따온 데다가 그 정당이 내세웠던 그런 어떤 공약이나 어떤 강령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아하. 국민연금의 민영화, 공기업의 전면 민영화, 공교육의 자율화, 노조 해산, 차별금지법 폐지, 난민법 폐지, 안티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당이 주로 내세우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천하람 변호사도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상당히 꺼려하더라고. 그 사람을 보수로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상당히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상황 계속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또다시 인선 논란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추천했던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 씨가 우모 씨도 사표를 있었고요. 차직을 예. 제출하면서 좀 잠잠해지는가 했던 인선 논란이 그렇죠. 다시 불거질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실의 해명의 핵심을 보면 네. 별정직인이 문제 없다. 이게 해명의 근본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제한 없이 아무나 선발할 수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극우 일색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그 안정권 씨 누나도 지금 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면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인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공적 채용이고 사적 채용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초점을 맞춰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공채를 통해서 선발을 했느냐, 뭐 혹은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했느냐 이게 사실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뭐 안정권 씨 뭐 누나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안정권 씨 누나라서 문제인 게 아니고 그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많이 했었던 그렇죠. 인식이 문제인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실에 그 사람들이 문제없이 채용이 됐다면 혹시 대통령실 내부도 그런 인식을 공유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문자 노출 이 부분 확대해서 가지 말아 달라라고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지만 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해명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내지는 이제 여당에서 자꾸 이걸 이제 사생활이 노출된 거다라는 식의 그 프레임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이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하고 집권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적인 두 인물이 대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공적인 내용입니다. 뭐 대정부 질의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렇죠. 혹은 당대표가 현재 사고 상태인 이 여당의 상태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건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이제 키우고 있는 뭐 강아지들 저녁밥을 누가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적인 대화 내용이고 집권 여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대화 내용 자체가 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식의 해명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업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이고 본회의장에서 거기서 원내대표가 사적인 대화를 누구랑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문제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무 시간인데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런 부분들이 공직기관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또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명을 할 때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대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준석다운 입장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네. 입장을 밝히면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가만히 있을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두구육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준석 대표의 7억 각서 부분 이것도 좀 의혹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JTBC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 핵심 자체가 이 투자 각서가 윗선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단일화에 활용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긴 한데 어쨌든 JTBC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7억 각서가 투자 대상으로 삼았었던 한 대전의 지역 병원장이 직접 이제 얼굴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에 응했는데 네. 거기서 윤석대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뭐 대통령의 이제 후배로도 알려지고 굉장히 좀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캠프에서는 대선 캠프 비서실의 정책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윗선의 어떤 시작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JTBC에서 최근 보도한 내용 중에서는 윤핵관 국회의원의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제 누구냐를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JTBC에서는 누군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렇죠. 내용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네. 되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그 7억 각서가 캠프로 흘러 들어가서 그중에서도 윤핵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소위 윗선이 개입해서요 이준석을 찍어내기 하는데 활용된 거 아니냐, 일종의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는데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하거나 관행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박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만취 음주운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생활기록부 불법 첨삭 의혹, 논문 표절, 논문 중복 제기 의혹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죠. 네. 그러나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만큼 이날 진행된 대정부 질문은 박 부총리에 대한 국회의 첫 검증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녀의 생활기록부 불법 첨삭 의혹과 논문 표절 등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적극적인 해명이 요구됐지만 박 부총리는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쌍둥이가 이미 성인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힘들다며 거부했고요. 이어 과거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계제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의혹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어제 보니까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청문회 같은 거 느낌이 들었는데 의혹은 좀 풀렸습니까? 의혹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한 것 예. 같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건 이제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관으로서 인사도 받지 않고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에 대해서 따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의 어떤 불법 입시 컨설팅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못한다, 혹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거나, 혹은 논문 자기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해명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해명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 보도를 보면 여야가 지금 청문회 하지 못한 그 교육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등 인사 검증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박 부총리 추가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추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과연 답변을 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이번에 논문 표절 문제도 자기 표절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 연구 윤리적으로 문제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할 시기에 과연 해당 논문이 실제로 사용이 됐느냐, 본인의 스펙을 위해서 그렇죠. 임용 과정에 활용을 했느냐를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답변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꾸준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결을 가져갈 거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 1.5에서 1.75%에서
2.25에서 2.5%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선명해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 뭐 미국이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여전히 실업률이 3%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자체로 경기 침체가 올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리겠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이제 원칙이니까. 원래는 예, 원리 모습이니까. 원칙인데 예. 뭐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제 사실상 미국하고 이제 금리 역전이 되는 그렇죠. 상황에 도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높은 미국 달러에 대한 금리를 쫓아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 우려 있는 겁니까? 그걸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물론 이제 그 금리만 보고 이제 자본이 이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도 또 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요. 네. 그 자체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뭐 미국 달러화의 네. 이제 통화 스와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관리입니다. 네.